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재 공보관의 강력 비판, 헌재, 국회, 검찰, 법원, 부당탄핵, 법치 훼손의 주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났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칼럼인데요. 탄핵 소추 의결서는 부실, 박 대통령과 공모라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뿐 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터뷰를 한 분은 저 사진에 여러분이 보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총괄연구부장 및 공보관을 지냈던 배보윤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무려 26년간 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면서 정통 헌법연구관으로 그렇게 장장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헌법 관련 사건을 제일 많이 다룬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제 박 대통령 탄핵 파면을 선고한 한 달 후에 갑자기 퇴임을 했습니다. 참 26년 동안 그렇게 근무했던 또 아주 좋은 그 직장에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퇴임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변호인단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좀 잘 서로 매칭이 안 된 것이 있어서 합류를 하진 못했지만은 놀라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면은 헌법재판소장의 입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걸 그만두고 파면 선고 이후 한 달 후에 그만두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면 변호인으로서 헌재가 탄핵 결정 사실 심리를 통해 확정한 부분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텐데,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헌재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입이었던 공보관이 26년의 그 베테랑이 이제 그 좋은 이 위치를 놔두고 변호사로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굉장히 분개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단히 부당하다. 우리가 이제 쭉 이분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 헌재, 국회, 검찰, 법원, 바로 이 한국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이 집단이 바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주범들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잖게 하지만은 언중유골이라고 그 말에 아주 강력한 뼈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 그렇게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용을 하면 이분의 배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
국회 그 탄핵 소추 의결서는 부실을 했다. 이렇게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검찰 공소장 그리고 언론 보도가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 없어요.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검찰이 짠 거죠.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 뿐이었다. 박 대통령을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뭐 몇 번 박 대통령에게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불응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다.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며칠 좀 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하고 그래서 이 탄핵 소추 의결서가 최순실을 기소한 그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과 과장과 왜곡과 편견으로 가득 찬 그 언론 보도 이걸 가지고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죠. 원천부여입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 보수 우파 시민들은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좀 복잡해도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들으실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또 함께 이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어서 이 당시 공보관, 헌재 공보관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함께 토론하시면서 아주 100% 자기의 그 이론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그 속에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 누가요?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공모해서 뭐 국정농단을 했니 그런 식으로 좀 꾸미고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고 이런 일방적인 검찰의 기소, 이 공소장 가지고 그리고 다른 그 쓰레기 같은 그 언론 보도 가지고 그렇게 한국 국회라는 집단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참 기상천외한 일이죠. 어디 아프리카 미개 국가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참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영국 그런 국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검찰이 뭐 정치 재판하기 위해서 흘렸고 국회도 뭐 그것도 흘리고 아주 법치주의를 국회, 검찰 혹은 법원 아주 망치는 주범들이었었습니다. 참 이런 이 입법기관 또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이 지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부당하게, 천부당 만부당하게 탄핵돼서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전혀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한 8, 9개월 지금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망할 것입니까?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나아갔을 때 결과가 참담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공개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예단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공모했네. 이거 잘못이네.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촛불이 의롭습니까? 공정합니까? 공의로운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러면 촛불로 뭐 정부를 하고 촛불로 뭐 혁명을 해요? 불공정하다고 하는 걸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 계속 인용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참 바른 말이죠. 국민 여론, 여론 재판 이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불신임해 버리는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해서 탄핵하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 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법률 위반이 분명한 내란 외환죄 했고 박 대통령은 전혀 없죠. 거기에다가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뭐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렇게 거짓 선동하고 소문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말고 네. 진실, 사실에 기초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정말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했는데 그 뒤엎을 만한 그 국민 신뢰를 뒤엎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 결과를 확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 두 가지가 다 돼 있을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다 없었어요. 부당한 탄핵이었고 원천 무효입니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국회는 법적인 책임을 따져서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를 해야 하는 기관인데 이거는 그건 다 제쳐놓고 광장에서 막 그냥 광기로 떠드는 거기에 그냥 완전히 압도돼서 5%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거는 정말 불신임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거짓말로 그냥 꾸며댄 거짓말의 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불신임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요? 정말 국회가 탄핵을 100번, 1000번 당해도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그러면 탄핵 소추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이 법치주의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국회가요. 검찰도, 법원도.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뭐 최순실이 공모했다. 그 최순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한 얘기 가지고 국회에 소추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어야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이분이 뭐 총괄 헌법 연구 책임을 맡은 분이니까 그 탄핵 소추 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엄청난 분량이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담고 하원이 직접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서 한 게 엉터리. 미국 하원 의원들이 들으면은 겉으로는 안 그래도 뒤에서 이야 정말 미개한 국가구나. 정치 미개한 국가구나.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이상하죠. 자, 최보식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과 언론 기사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 의결서가 그 자체로 결격이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표명하지 않았나. 마땅히 그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왜 안 했냐. 지금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때 제출된 소추 의결서도 부실했다. 그때도 그랬네요. 네. 당시에도 적법성이 쟁점이 됐지만 적법성, 네. 그런데 문제에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한국의 국회. 적법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냥 에이 괜찮아. 네. 그냥 그렇게 그냥 후뚜리 맞더리 그냥. 네. 엉터리. 이런 판례를 따랐던 셈이다. 엉터리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심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각하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말처럼. 계속 인용합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시 한번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51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것은 공범자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하는 말이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이지 법원에서 입증된 것도 아닌데 그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범자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정지 사유가 아니다고 봤다. 박 대통령이 공범자로 그렇게 돼 있다면 그 형사재판을 봐야, 결론을 봐야 분명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음에도, 박 대통령 문제를 헌재에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적법성을 무시하고 또 그냥 엉터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재에서는 정치 재판하는 곳이야. 전에 강일원 네, 그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여기 나간 겁니다. 정지 사유가 아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조금 전에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이렇게 공모 관계라고 이렇게 검찰이 묶어놨죠.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치재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 혼동된 상태라고 여기 지금 분명하게 바르게 지적을 했습니다. 헌재가 혼동했어요. 이건 점잖은 표현입니다. 일부러 혼동한 거예요, 헌재가. 정말 아주 그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이렇게 지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재판관들을 갈아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아왔다. 여기 아주 솔직하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내부자로서의 나오는 말이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있죠. 이 헌재가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뭐 살해 위협을 받았는지 뭐 별별 우리가 그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 박헌철인가? 네, 박한철 네. 그 뭐 3월 언제까지 뭐 끝내야 된다고 자기 재판소장 헌재 재판소장 임기가 마치면서 그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문재인 씨로부터 또 상까지 받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죠. 적법해야죠. 그래서 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한 재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사법부가 무릎을 꿇고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에서 이 헌재가 이제는 완전히 붕괴해서 법치주의를 깨뜨리는 주범이 된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그렇죠. 수사 기록에 나온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잘못된 증거들은 하나도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따로 심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는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완화된 증거 채택으로 가겠다고 했다. 편법이 또 나오죠. 쓱 이유를 갖다가 댑니다. 탄핵재판은 징계재판의 성격이니까 그냥 완화된 증거 채택. 징계를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특별히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 얼마나 엉터리 헌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엉터리로 그 내부에서 진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변호인이 입회해 작성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황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신속한 재판에는 도움이 됐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황은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따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었죠. 그 정황이. 없었죠. 일방적이었죠. 피고인, 그 당시에 그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도 한 번 없었고, 그냥 그렇게 뚜루뭉실하게 그냥 여기고 불의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기관이 그렇게 불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네. 여기에 시니컬한 게 나오죠. 네. 신속한 재판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에는 그건 완전히 그건 회방거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최보식 기자는 헌재의 입이었던 당신의 견해는 재판부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판부 판결이 낮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점잖게 말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 나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물론 이분이 헌법재판소 그 엉터리 했던 그 엉터리 재판관들하고 이 진짜 양식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이 법조인, 이분이 바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죠. 다른 입장, 그렇지만 바른 판단, 바른 입장입니다.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 선출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맞죠. 국민이 50%, 51% 이상이 뽑아서 세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탄핵할 때 적당한 증거로 되겠습니까?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옳았죠. 속은 그냥 외압, 그냥 정치, 그냥 그 광장에서 불어오는 그런 이 광기의 그 목소리에 그냥 압도가 된 정치 분위기에 그냥 압도가 돼서 지금 헌재가 이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나오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적이 없으므로 증거 채택에 좀 더 엄격했어야 했다. 여기 다시 반복이 되네요. 네. 제가 얘기한 것이 여기 다시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진술도 안 했습니다. 그럼 최순실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 박 대통령이 정말 아주 그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증거라고. 그게 뭐 또 아주 사실에 입각한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이 헌재가 채택을 합니다. 증거 채택에 좀 더 엄격했어야 했다. 당연한 말이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론에서도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 언론, 이 선동 언론 그 변명을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은 절차가 중요하다. 100번 바른 말이죠. 재판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process. 당시 매일 출근했다. 일주일 2~3번 재판이 열렸고 밤늦게까지 했다. 원래 재판은 정상적으로 하는 건 2주 혹은 3주에 한 번 한답니다. 이거 뭐 일주일에 2~3번 재판이 열렸고 밤늦게까지 재판을 하고 얼마나 무리했습니까? 신속한 재판에 압박을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한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 중대한 재판을 그렇게 해서 되는가?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그 비판을 점잖게 하지만 아주 강력한 비판을 지금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65조 3항에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했다. 이는 결과를 선취하는 가처분 조항이다. 대통령 직무정지는 상당 부분 국가 운영의 스톱을 의미하는데 심판기관, 법원의 판단도 없이 심판도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꼭 개정돼야 한다. 맞습니다. 닉슨은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직무를 계속해 오다가 1년쯤 지나 일반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아 사퇴했다. 네. 사실은 닉슨 이 하원 탄핵 소추 가기까지 1년이 걸렸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추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걸렸습니다. 그 소추된 이후에도 1년 동안 또 더 닉슨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 대통령이 소추되자마자 그냥 대통령 직무 정지를 당했는데 그런 일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생중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선거 때만 방송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네.
이것도 약식 편의에 따라 조정된 겁니다.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그렇게 엉터리로 했으니 그 결과를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지금 말아야 될 주사파 빨갱이 정권, 그 핵심 세력이 있는 저 청와대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그게 바로 그 열매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이 아니냐? 답은 이겁니다.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 대상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다는 거죠. 사안이 정치적인 것이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론재판, 인민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법적인 재판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아주 엄격하게 사실을 증거로 택해서 심의를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했었어야죠. 형사재판은 이 배 변호사 공보관의 이야기입니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4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박 대통령을 1심 재판할 때 이렇게 했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뭐 혁명재판이라고 말을 할지언정 혁명재판이 아닌데 그걸 혁명재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럴싸하게 그냥 포장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이 거짓된 무리들이.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 왜 재판을 정치 일정에 맞춥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재판은 재판대로 해야죠.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되고. 헌재는 정치 재판의 무대로 아주 쇼 무대가 이번에 됐었습니다. 정치 재판관들, 헌재 재판관들. 앞으로 역사에 아주 5점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헌재 재판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헌재, 국회, 검찰, 법원,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그들이 바로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비판입니다. 마땅한 비판이고요. 그 뒤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 우려했던 정치재판이 연장되는 것 같았다. 검찰도 정치 재판하는 일에 일조했고 국회도 정치 재판을 했고 헌재도 정치 재판을 했고 지금 법원도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헌재 공보관 26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양식과 양심에 청렴한 법조인,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심 선언과 같은 증언입니다. 이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최보식 기자는 그의 인터뷰는 너무 늦었는지 모르나 물론 늦었죠. 기록은 남겨둬야 할 것 같다. 이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네. 이제야 조선일보가 조금 각성을 했는데 너무 늦기 전에 조선일보 각성하기 바랍니다. 최보식 선임 기자 참 이번에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네. 아주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보은 공보관 변호사님 정말 그 훌륭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부터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을 고쳐주시고 법치주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법치주의로 아주 존경받는, 세계 존경받는 한국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니코시에서 2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그 이후로 제가 강의하게 됩니다. 니코시는 여러분 보시는 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그 금치는 실제로 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저 20여 년 전에 가봤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니코시 사계부 지역에 그 멀지 않은 지역의 타운의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니코 올리브 노 사토고요. 대표 전화가 거기 있습니다. 강의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제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또 시국 담화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함께 서주셔서 이 선한 일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신실하게 재정적으로 도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퍼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저기 뉴욕 전경 거기 클릭하시면 업데이트된 저의 모든 동영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왼쪽 아래 노란 손 안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예배 마치면 곧 우리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오실 때 준비를 좀 하고 오십시오. 좀 적은 것 노트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발표도 좀 하시고 함께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함께 이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밑에 썰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소를 보시고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남북한 동포들과 해외 동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